NCS 기반 건강보험 심사평가사. 자, 이번 시간은 5강으로 수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받는 돈이 수가이지요. 자, 수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 서비스,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행위비, 뭐 진료를 했다, 수술을 했다, 이게 다 행위비용이죠. 약제비, 치료 재료비 등에 대해서 서비스별로 돈 액수를 정해서 이걸 수가라고 부릅니다. 수가라는 표현에는 여러분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계속해서 수가 나옵니다. 수가를 정해서 정해진 것에 대해서 사용량 그리고 그 가격에 의해서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가 수가제도죠. 그러니까 수가제도, 우리나라는 포괄수가제와 개별수가제 중에서 개별수가제를 하고 있고 일부분만 포괄수가제를 하고 있다고 앞에 사장에서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자, 포괄수가제와 정액수가제도, 우리가 정액수가제는 요양기관에서 일부 하고 있지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개별수가제, 포괄수가제, 정액수가제 이렇게 세 가지가 움직여진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가제도가 뭐냐? 이거는 의료 수혜에 의료 서비스 제공받는 것에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정해 놓은 거고, 그리고 이것을 정해 놓지 않으면 병원비를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수가제도 역시 우리가 이제 서로 돕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건강보험료를 많이 냈지만 건강보험료를 나보다 적게 낸 사람하고 비슷한 치료, 거의 같은 치료를 받았잖아요. 같은 약제, 같은 뭐 진료, 같은 수술, 그렇게 병원비를 같이 낸다는 건 불공정하다. 혜택을 내가 그 보험료를 더 많이 냈으니까 더 많은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실시하고 있고 보험료를 내고 있고, 그래서 병원에서 받는 수가도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나 적게 낸 사람이나 우리는 똑같이 수가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거죠. 청구하고 수가에 의해서 병원이 지급받는 것, 이게 바로 수가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이 수가는 제일 처음에는 수가 고시제를 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는 수가 계약제를 하고 있죠. 이것은 해마다 계약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점수제는 일본의 점수제를 모방해서 하게 됐었는데, 그때는 1점당 10원으로 환산이 돼서 행위별 점수, 그래서 점수가 많으면 많이 받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금액제가 됐다가 이제는 상대 가치제를 해서 이제는 수가를 계약한 그것에다가 환산 지수를 곱해서 이제 상대 가치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업무량이나 진료 비용, 위험도 이런 것들을 점수화 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상대 가치제는 옛날 점수제하고 비슷해요. 똑같진 않지만. 그리고 이것이 미국에서 쓰는 메디케어 방식을 적용해서 우리나라 상대 가치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가볍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 문제는, 이 부분은 그렇게 여러분이 외우려고 하시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수가가 뭐냐? 자, 한자로 갚을 수, 갚가. 그래서 갚아주는 거예요. 뭐 한 것을, 병원에서 진료나 치료를 한 것을 갚아주는데 어떻게 갚아줘요? 상대 가치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상대 가치 점수에다가 유형별 점수 단가를 곱한 것이 우리 병원이 받는 수가예요. 그래서 진료 수가는 진료 행위별로 우리가 행위
그 비용이 결정된다고 여러 번 얘기 드렸죠. 이 정해진 이 행위별 수가에다가 우리가 요양기관이 우리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의원이냐, 뭐 병원이냐 이런 것들을 곱해서 이것이 수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부터 머릿속에 수가는 상대가치 점수에다가 환산 점수를 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계속 넣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상대가치 점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상대가치 점수는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인력이 뭐 전문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에 따른 발생 빈도, 여기 발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발생 빈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한 가치를 의료 행위별로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점수로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어렵죠. 상대가치 점수는 조금 쉽게 설명드릴게요. 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점수로 나타내 있어요. 이것에다가 유형별 점수 단가, 즉 환산가치, 환산지수를 곱해서 수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대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는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업무량, 시간이 길었느냐, 적었느냐,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강도, 이런 거, 그것에 대해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진료 비용, 이것은 의사를 제외하고 보조의사냐, 간호사냐, 의료기사냐, 이런 사람들이 인력의 임금, 그 다음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나 치료 재료,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한 가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위험도가 있어요. 위험도는 어떤 거예요? 의료사고 빈도나 관련 비용조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 비용을 추계를 해요. 그래서 진료과별로 어떤 위험도를 고려한 그 상대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상대가치 점수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곱하는 거죠. 자, 상대가치 점수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의사에 대한 거, 두 번째는 그러니까 스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치료 재료에 대한 거, 장비에 대한 거, 그 다음에는 이것에 대한 위험도에 대한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상대가치 점수를 여러분하고 같이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환산지수가 뭔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환산지수라고 하는 것은 이 상대가치 점수를 금액으로 나타내주는 지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단가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그래서 얼마, 그러니까 원 미만은 나중에 이제 청구할 때 그 절사한다고 보통 절사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원 미만은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77.3, 의원은 87.6 이렇게 점수당 단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병원 다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무하는 데가 앞으로 종합병원이나 병원, 요양병원이 되느냐, 의원이나 치과가 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한의원이 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점수당 단가 즉 환산지수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수가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 수가는 언제 결정됐는가? 수가는 1977년도에 의과와 치과의 수가가 결정됐고 그 다음에 1984년도에 한방 수가가 결정됐습니다. 1989년도에는 약국에 대한 수가가 결정됐죠. 자, 그래서 수가 체계는 그냥 계속해서 늘어나요.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질병군 및 그 상대가치 점수라고 하는 것까지 늘어나서 이제는
2편으로 늘어났죠. 자, 1편이 아니라 이제 2편으로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총 4편으로 지금은 되어 있고, 이제는 2021년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2021년도에는 총 30장으로 구성되었어요. 그래서 1편에는 행위별 급여 목록, 비급여 목록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질병군별 급여, 비급여, 그 다음에 요양병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호스피스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고, 이거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행위급여 목록과 비급여 목록은 이건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일단 병원에서는 이제 이러한 순서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청구할 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기본 진료료, 그다음 검사, 그다음에 영상, 그리고 방사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환자에게 직접 투약을 하거나 혹은 이제 조제를 하거나 처방을 하거나 하는 내용, 주사, 마취, 그다음 이학요법, 정신요법, 그다음에 처치나 수술, 그다음에 치과에 대한 내용은 따로 되어 있지요. 치과에 대한 처치나 수술 뭐 이런 것들이 급여 항목수는 여기 보신 것처럼 진료에 대한 급여 항목이 911개, 비급여에 대한 게 19개 이렇게 나타나 있다. 이런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산료, 뭐 보건기관, 이건 뭐 보건소 같은 데죠. 보건의료소, 진료소, 보건진료소 같은 데죠. 한방검사, 뭐 한방시술, 약국, 뭐 그다음에 뭐 전혈, 뭐 그다음에 혈액 관련한 거, 뭐 환자 식대, 뭐 치과에서의 보철, 응급의료 수가, 치과 교정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급여, 비급여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뭐 외워야 되는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이제 연초에 고시를 해요. 그 고시를 보면 쭉 이제 뭐 보통 뭐 400장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책자로 되어서 병원들이 다 이제 받고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러한 순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일장에 뭐 몇 항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자, 행위 목록수는 1977년부터 현재까지 수가 항목이 10배 이상이 늘어나서 지금은 거의 9,000개에 가까운 행위 목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세분화되고 점점 조금 더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세분화되고 그다음에 아주 그 조금 더 항목을 구체적으로 자꾸 쪼개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시술법도 과거에 없던 것도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급여 비용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약제 목록 같은 경우도 특히 더 많지요. 그런 것들이 계속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해마다 개정고시 되는 내용들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혹은 의원들이 이제 병원 차원에서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것을 보면 행위 그 분류에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거죠. 이것들을 여러분이 보시기 쉽게 한 장으로 쭉 정리를 해봤어요. 자, 기본 진료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목수가 893개나 되고 검사료 같은 경우에도 1,800개 이상이나 돼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병원에서 청구를 하실 때 요즘은 오히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 병원들이 이제 다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갖다 놓고 쓰잖아요. 그 소프트웨어에 그냥 그 여러분이 예를 들어 기본 진료 코드를 집어넣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딱딱딱딱 들어오게끔 그렇게 아주 소프트웨어들이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병원이 전산화가 되기 전에는 실제로 청구하는 담당자들이 굉장히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차트를 정리하는 날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일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청구를 하려면 일일이 다 그거를 그 행위 목록표를 펼쳐가면서 해야 됐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해마다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같이 이런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청구하는 업무가 과거처럼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업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업무가 많이 수월해졌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930개였던 것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치과 같은 경우에도 뭐 그 교정 치료 같은 경우에 과거엔 없었는데 이제 뭐 목록에 2020년도에 들어서면서 목록에 들어서기 시작했지요. 자, 이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알아볼 텐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운다는 것은 숫자를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내가 근무하는 병원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수가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 가치 점수에다가 유형별 점수당 단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이거 몇 퍼센트를 이제 얹는 거죠. 수가에다가 종별 가산율을 더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퍼센트입니다. 100분의 30, 100분의 25, 100분의 20, 100분의 15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가에다가 30% 100분의 30 수가 곱하기 100분의 30 병원급은 수가 곱하기 100분의 20 이게 이제 대도시냐 뭐 그 중소도시냐 종합병원이냐 전문병원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 다음에 의원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병원, 종합병원, 의원 여기에 근무하시고 뭐 거의 대부분 그 뭐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적은 편이죠. 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가에다가 15%를 100분의 15입니다. 가산해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할 때. 그런데 이때 신청을 할 때 원 단위는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70원까지는 신청을 하는데 72원이면 2원은 절사하고 신청하는 겁니다. 청구할 때. 그래서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 내가 속한 그 곳이 뭐 30%에 해당하느냐, 25%에 해당하느냐, 20%냐, 15%냐 이것들은 시험에도 종종 나와요.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 종합병원의 경우에 뭐 몇 퍼센트냐 뭐 이런 경우 그 종합 전문병원이 있고 종합병원이 있고 그렇죠. 뭐 대학병원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경우냐 병원이냐 의원이냐 이런 문제 몇 퍼센트를 가산하느냐 30%, 25%, 20%, 15% 이거는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